오늘 병행 수입이라는 거, 사입이라는 거 처음 접하시지만 그래도 이 수업을 통해서 이런 거구나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끝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판매하고 마케팅하고 매출을 어느 정도 날 수 있고 상품 소싱도 이렇게 하는 거야 감 잡고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이 수업의 끝은 없어요. 이 다음 수업은 없어요. 그냥 이게 마지막 수업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접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병행 수입의 현 주소,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하거나 혹은 위탁으로 좀 판매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병행 수입을 이제 막 시작을 하셨는데 그래도 좀 갈피를 못 잡으시는 분들, 제가 여기까지 와 보니까 지금 이렇더라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는 중국만에서는 사실 좀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어떤 상품을 하나 판매를 하고 있는데 잘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일주일 뒤면은 한 5-6업체가 따라 붙고요. 한 달 뒤잖아요. 한 100개 업체가 따라 붙어요. 참 돈 냄새 맡는데 진짜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일본 병행 수입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일본은요, 아마 판매를 하게 되면은 내가 어떤 상품 잘 팔고 있잖아요. 이 상품 어디서 샀지? 라고 할 정도로 쫓아오기가 힘들어요. 왜? 어디 샀는지 진짜 모르니까. 그래서 일본 병행 수입에 대해서 오늘 좀 힘 좀 줄 겁니다. 그리고 병행 수입의 정의, 그리고 준비 절차, 사업자 등록증, 3PL, 4PL 업체, 샘플 주문, 중국 통장 만들기, 그리고 인증, 식품 검역까지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만 알면 돼요. 다 깊숙이 알 필요 없어요. 알 것만 알아가면 되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전문가한테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플랫폼 정하기, 이거 뭐 정할 것도 없죠. 그냥 할 수 있는데 다 하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상품 소싱하기, 요거는 오늘 제가 조금 힘을 줘서 좀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적정가 판매가 정하기, 그 전에 이제 마케팅 관련돼서 말씀드릴 거예요. 블로그 마케팅, 상품 상세 페이지 제일 중요해요. 리뷰, 네이버 광고까지 전부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판매가 정하기, 재고관리, 운영 노하우.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소개를 조금만 할게요. 이제 이런 시간도 이제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011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2011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구매 대행부터 시작을 했어요. 구매 대행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구매 대행은 아직도 욕을 하고 있어요. 별로 안 좋다. 왜냐면은 내게 없어. 내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또 하나는 상표권, 지재권, 뭐 저작권 관련된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정가 7범인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정가 7범이에요. 지재권 관련된 것만요. 뭐 지재권만 있는 게 아니라 건강기능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의료기기 관련된 것도 있어요. 어느 날 경찰서 조사받으러 갔는데 저한테 의산이에요. 약산이에요. 아니라 그랬죠. 온라인 판매자라 그랬죠.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환율 때문에 너무 힘들어갖고 그것 때문에 이제 내 걸 한번 팔아보겠다고 생각을 해서 병행 수입업을 시작을 한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2015년도 16년도쯤에 뭐가 터졌죠? 블랙시트가 한번 터지는 바람에 앉은 자리에서 500만 원 까먹었던 것 같아요. 환율 때문에. 그래서 수출을 시작을 하게 됐죠. Q10, 라자다, 11번가, 프레스토몰, 아마존, FBA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현존하는 플랫폼은 다 해본 것 같아요. 독립몰이잖아요. 이것도 2011년도면요. 그쵸? 독립몰 스토어 파밀 때 들어갔고, 뭐 쿠팡 뭐 다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판매가 좀 지겨워지니까 이제 그럼 내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입 대행을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온쿰사닷컴을 만든 거고요. 현재는 온쿰사 법인의 일반 사업자 3개가 있고 일본의 공동 대표로 있고 청도에 배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자랑하려고? 아니요. 저도 10년 전에 31살? 30살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어떤 교육을 받고 시작을 했어요. 충분히 될 수 있고, 저는 참고로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본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이쪽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데서 일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충분히 될 수 있고, 지금도 이때도 저 시작할 때도 되게 레드오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레드오션이라고 얘기하죠. 잘 못하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기회는 있고요. 레드오션에도 누구나 돈을 버는 사람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자본 갖고 시작은 가능하지만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적다고 해서 절대로 뭐
아, 이 정도 자본금 갖고 되겠어? 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우리한테는 국내 사입이라는 게 있고 위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내가 소싱을 했지만 내 상품과 유사한 상품군의 상품들을 위탁으로 갖고 와서 팔면서 상품 구색을 맞춰서 나가면 돼요. 참고로 동한 씨 알죠? 곽동한 알죠? 야노도 창업할 수 있어 1에서 나왔던 친구. 그 친구는 250만 원 갖고 시작을 했어요. 최종적으로 들어간 자본금은 900만 원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는 그 이후에 자본금을 한 번도 태우지 않고 더 태우지 않고 지금은 월 매출 2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물론 월 1,000만 원까지 찍는데 더뎠어요. 되게 약 9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예. 하지만 그 긴 기간 동안에 어쨌든 간에 자기가 꾸준히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게 중요한 것 같죠. 그쵸? 예. 셀러가 많이 늘어나지만 시장이 커지는 속도가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말 커요. 진짜 이렇게 매번 꽉 차요. 저한테 이렇게 강의를 들었던 분들만 한 4,000명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 어디 갔을까요? 다 포기해요. 일단은 한 80%는 시도도 안 해보고 끝나요. 그리고 그 중에 20% 정도만 좀 해보려고 하다가 그 중에 절반도 안 되는 사람만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온꿈사에서 지금 저랑 같이 시작을 해갖고 작년 11월 달에 이 일을 시작해갖고 한 달 매출 지금 얼마 정도 나오는 사람이 있냐면요. 예, 병행 수입이에요. 2억 정도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거의 가치는 끝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계속 각광받는 직업군이 될 여지가 크고요. 그리고 절대로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말자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처음에는 중국을 하시게 되면 조금 유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중국만 하다 보면은 분명히 큰 위기가 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중국은 알다시피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88에서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예. 결제가 좀 안 되고 어렵고 불편하기 때문이지만,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또 얘기가 달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지재권. 제가 아까 정가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이 드렸지만 병행 수입 관련해서는 한 번도, 단 한 번도 네, 경찰서에서 저를 콜업을 한 적이 없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소싱할 때 딱 한 가지만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키프리스에서 꼭 내가 소싱하려고 하는 상품의 상품명 정도는 한번 쳐보시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상표권 출원 예정 중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디자인권이 있거나 뭐 이런 것도 그냥 하지 마세요. 왜? 할 게 너무 널렸는데 굳이 그런 걸 해갖고 상표 출원 예정 중인 사람도요, 자기가 그냥 내용 증명 보내요. 내려달라고. 나 곧 할 거니까 하게 되면 나 소급해갖고 뭐 신고할 거다 뭐 이렇게 막 협박을 해요. 근데 솔직히 상관없거든요. 우리나라는 병행 수입이 합법인 나라예요. 그 뜻은 뭐냐면 누군가가 독점으로 수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정품이기만 한다면은, 그게 내가 판매자가 정품임을 인증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나라는 병행 수입이 합법인 나라거든요. 근데 상표권이 있다고 해서 안 된다, 뭐가 해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해도 돼요. 근데 중국에 있는 상품 그대로 갖고 오는 거는요, 내가 정품임을 입증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1688 셀러한테 정품 인증서 좀 주세요. 아무도 안 줘요.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기도 어렵고요. 나이키나 큰 브랜드는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건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상표권이 진행 중이거나 상표권이 출원되거나 그런 것도 하면 안 되고, 또 하나 뭐냐면 키워드를 상표권으로 내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 8억 칫솔이라고 알아요? 이게 이빨을 관리 안 하면 평생 들어가는 치과 비용이 8억 정도 같은데요. 그래서 8억 칫솔은 이 칫솔을 쓰면서 그 8억을 세이브해라 하는 의미로 지은 거래요. 잘 지었죠. 그래서 8억 칫솔이라는 게 저도 알 정도면은 이제 일반인들도 많이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로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키워드는 나밖에 못 써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소싱을 하게 되면은 꼭 반드시 아직은 초보긴 하지만 네이밍하는 좀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 레이저 포인터를, 만약에 제가 누구나 팔고 있는 레이저 포인터를 제가 판매를 한다고 한다면 그립감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뭐 소프트 그립 포인터 이런 식으로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인스타그램으로 홍보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걸로 치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키워드를 내가 상표권을 내게 되면 그 키워드로 광고를 못 내요. 나만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거 관련해서 많이 한번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상품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안 돼요. 상품에 대해서 꾸준히 생각하고 관심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구매 대행하고는 달라요. 완전 달라요. 구매 대행은 아무거나 긁어 와서 판매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병행 수입은 하나하나 수입하는데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이 사업이 그나마 쉬울 것 같다고 해서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업은 절대 쉽지 않고요, 이 사업은 어려워요. 그런데 노력을 하면 그래도 될 수 있는 게 이 시장이거든요. 그나마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시작 전에 좀 가벼운 마음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뭐 가볍게 듣고 가셔도 되지만, 그래도 이걸 갖고 정말 돈을 벌고 싶다면은 이 사업을 절대로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창피해 하셔도 안 되고요. 자부심을 갖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인 기업을 가능케 하는 최고의 솔루션들이 많이 있죠. 지금 뭐 포토스케이프라는 것도 그렇고, 이 포토스케이프가 왜 좋으냐면요, 저 얼마 전에 우리 온꿈사 나나리 회원님이 올려주신 노하우 보셨어요? 그거 보시면 되게 깔끔하게 잘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스마트 스토어만이 유일하게 상품 상세 페이지 SEO를 봅니다. 그 뜻은 그림도 잘 찍어야 되고 그 안에 워딩이나 중소형 키워드를 넣어주고 그러면서 상품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다른 플랫폼들은 상품 상세 페이지를 보지 않아요. 카테고리하고 상품명 정도만 봅니다. 그래서 쿠팡이 잘 팔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굉장히 잘 예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거를 전체 캡처를 떠요. 화면을 알 캡처로. 그 다음에 이 포토스케이프를 이용을 해서 그림을 예쁘게 잘라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를 샵링커 S나 혹은 카페24 프로그램, 플랫폼 관리 프로그램으로 한 방에 다른 그 사이트들 있잖아요. G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위메프, 이거를 동시다발적으로 업로드 시키는 게 여러분들의 수고를 제일 덜어주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네이버 같은 경우 정말로 잘 만들었으면 굳이 오픈마켓용을 따로 만들 필요는 없으세요. 예. 근데 이제 오픈마켓에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판매 링크를 넣고 싶거나 동영상을 넣고 싶을 때는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직접 업로드를 해주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11번가 G마켓 옥션 이런 거는 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 계정을 하나 파시든가 하셔서 거기다가 유튜브로 업로드하고 링크만 달아도 상관이 없어요. 아셨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릴 거는 요거예요. 에드핀. 에드핀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세부 키워드를 잡는 게 아마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세부 키워드를 꼭 잡아서 하실 때는 에드핀이라는 프로그램이 좋아요. 이거는 제가 이따가 뒤에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절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매 대행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병수는요, 요거 쓰지 마세요. 1헥타르 쓰지 마세요. 참고만 하세요. 진짜 내가 키워드 만들려면요, 네이버 키워드 도구 직접 들어가셔서 그렇게 해서 만드셔야 합니다. 네이버 키워드 도구라는 게 뭐냐면요, 그 네이버 광고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회원 가입을 하시면 돼요. 대신 사업자가 있어야지 가입이 돼요. 그거 하시게 되면 네이버 키워드 도구가 나옵니다. 그 키워드 도구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시게 된 다음에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직관적인 키워드 한 5개, 6개 정도만 뽑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클릭해서 쭉 나와요. 그러면은 연관된 키워드 쭉 나와요. 그걸 가지고 키워드를 잡아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광고가 굉장히 잘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아이템 스카우트나 1헥타르 같은 경우는 이미 한번 가공이 돼서 여러분들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실시간 데이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1헥타르 같은 경우는 되게 직관적이고 예쁘게 깔끔하게 나오잖아요. 하지만 경쟁 강도 낮은 것들은 다 뭐죠? 브랜드예요. 쓸 게 없어요. 그리고 찾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취급하는 상품, 이 사람이 취급하는 상품이, 상품은 아예 종류가 다를지 모르겠지만 거의 비슷하고 유사한 상품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편일률적인 상품명 나오고 그러면은 망하는 거예요. 키워드도 내가 정말로 한 땀 한 땀 정말로 진짜 정성 어린 마음으로 해서 만들어야 되고요. 근데 키워드뿐만이 아니에요. 상품 상세 페이지도 정말 잘 만들어야 돼요. 제가 예전 동영상에는 분명히 이렇게 했어요. 1688에 있는 상품 상세 페이지 그대로 베끼셔서 올리셔도 무방하다. 그렇게 해서도 잘 되고 있는 판매자 많다. 근데 지금은 안 돼요.
그래서 상품 상세 페이지도 썸네일까지 다 자기가 직접 사진을 찍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카메라도 좋은 거 할 필요 없어요. 카메라 뭐가 제일 좋다? 아이폰. 전 아이폰을 한 번도 써보진 않았지만 이번에 바꿀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습게 생각하고 이 일을 접근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 상품 소싱 8개에서 10개 정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뭘로 해야 되지? 그냥 아무거나 막 해야 되나? 남들 잘 팔고 있는 거 한번 해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상품을 보는 기준에 대해서도요. 예, 하지만 이렇게 괜찮은 프로그램도 많고 괜찮은 교육도 많고 괜찮은 유튜브도 많고 온꿈사도 있지만 투자가 바탕이 되지 않는 병행 수입은 더딜 수밖에 없다. 제가 한 가지 지표를 말씀드릴게요. 내가 상품 8개에서 10개 정도 소싱을 했어요. 8개에서 10개 정도 소싱을 했어요. 그리고 상품을 올렸어요.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저는 한 달을 기준으로 거의 영업일 기준으로 시작한 지 요이 땅 시작하고 모든 플랫폼에서 하루에 5개 이상 판매가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거는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되게 적죠. 5개 더뎌요. 물론 빵 터져갖고 막 날아가는 사람도 있죠. 근데 하루에 1개, 0개, 2개, 3개, 5개 다시 또 0개 이런 사람 많아요. 근데 꾸준하게 5개 이상 팔리고 있다. 그러면 내 스토어가 그래도 딱히 문제는 없다. 8개 상품 중에서 그래도 한 2-3가지 정도가 그래도 매출을 끌어주고 있다 할 때는 잘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때는 바로 상품 소싱을 바로 하셔야 돼요. 바로 해야 돼요. 얄짤 없어요. 그냥 바로 해야 돼요. 잘 팔리고 있는 건 그냥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품절은 절대 초보한테는 제일 안 좋아요. 품절이 걸린다는 거는 조그맣게라도 그 상품이 잘 나오고 있으면 그 상품을 재고를 여유 있게 가져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이 상품이 잘 나간다. 그러면 다른 유사한 상품을 갖고 와서 상품 상세 페이지 하나에다가 옵션을 하나 더 넣을 거예요. 고객의 선택을 폭을 늘리게 하려고. 그러면은 더 나와요. 매출이. 아셨죠? 하지만 투자가 바탕이 되지 않는 병행 수입은 더디다. 그렇다고 내가 돈이 적다고 해서 절대로 좌절할 필요는 없는 문제입니다. 아셨죠? 절대로 좌절을 할 필요는 없어요.